네, 영작문 강의 오늘 9번째인데요. 무생물 주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생명체라든지 생물이 주어가 되지 않고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이제 그런 문장이죠. 영어에만 무생물 주어 구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에도 무생물 주어 구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경험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경험이 온 문장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도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말보다 영어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무생물의 범위가 훨씬 넓고요. 또 무생물 주어 구문이 훨씬 활발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뭔가 영어다운 문장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알고 계신데 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생물 주어 구문과 관련해서 제가 6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말 뭐뭐라면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문장인 경우에는 if 없이 무생물 주어 구문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금방 가실 거예요. 이렇게 뭐뭐라면이라는 부분만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나 이유를 말하는 부분, 그 부분도 뭐 보통 이렇게 because라든지 아니면은 원인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전치사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주어 자리에 그 원인이나 이유를 놓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나 발전을 설명하는 문장, 그 다음에 뭐 수치가 어떻게 됐다, 얼마를 기록했다 이런 문장, 이런 문장들도 모두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또 뭐뭇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할 때 이 관해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떤 부사구로 잡지 않고 주어로 잡아서 또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예문에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6번에 좀 강조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만들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무생물을 주어로 잡으면 그 뒤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생물 주어 구문에 어울리는 그런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비동사로 처리를 해버리면 문장이 좀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따가 또 예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첫 번째 문장이 저희 학생분이 과제로 제출하신 문장이고요. 제가 이렇게 고쳐드렸습니다. 이걸 번역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영양 불균형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섭취하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if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죠. 특히 말을 하는 경우에 글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if를 쓰지 않고 주어 자리에 뭔가 섭취에 해당하는 말, 너무 많은 섭취에 해당하는 말을 쓰면은 문장이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되면서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f you take them too much 이 부분을 taking them too much로 바꿔봤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them이 뭔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too much of 뭐뭐 too much of 무엇 무엇 이제 섭취한다고 할 때는 또 intake라는 명사를 쓸 수 있으니까 too much of 무엇 무엇 intake may caus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taking이라는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too much of라는 이 명사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뭐 10중 8구 무생물 주어 구문을 통해서 if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무생물 주어의 쓰임이자 또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브랜드 상품을 사면은 뭔가 질 나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f you buy brand name products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if를 뺄 수가 있죠. 빼버리고 브랜드 네임 상품은 어떠어떠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드 네임스를 주어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이 if를 쓴 문장에서는 안전하게 무엇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무생물 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예방해 준다 이런 의미로 prevent를 썼죠. 그래서 당신이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준다. 뭐뭐 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생물 주어 구문에서는 이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를 쓸 것이냐가 결국 그 문장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revent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무생물 주어 구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사를
어떤 동사를 써야 되는지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무생물을 주어로 잡고 나면 아, 동사 자리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겠구나라는 게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드 상품이라는 걸 주어로 잡았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이 막아준다, 뭐 방지해준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prevent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이 동사 부분에 무슨 동사가 들어갈지를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감이 오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말할 때도 무생물 주어 구문을 쓸 수 있죠. 이 문장은 이런 경험으로부터, 이런 경험 덕분에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라는 말을 이렇게 from으로 혹은 뭐 thanks to 이런 경험 덕분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원인 혹은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주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these experiences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these experiences를 주어로 잡았을 때 동사 자리에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경험이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조합이 되어야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teach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로부터,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장도 전부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라는 말이 있으니까 원인이나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만들 때 비동사를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완벽한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만드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이 motivation, 무엇이 동기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동기이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쓸 수 있지만 무엇이 motivate를 하는가, 무엇이 동기부여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 훨씬 더 완벽한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모론을 믿을까라는 말을 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why라는 말을 쓰지 않고 what으로 처리를 하고 그 대신에 동사 부분도 비동사를 쓰지 말고 이렇게 motivate 같은 분명하게 느낌이 오는 동사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를 액션 ver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잘 쓰려면 액션 verb를 쓰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위나 행동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동사를 쓰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는 사실은 액션 verb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이 아니라 완전한 무생물 주어 구문을 만들려면 무생물을 주어로 잡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액션 verb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죠.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는 by having 이런 식으로 by라는 전치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브랜드 프로덕트를 그냥 주어로 잡아서 그것이 뭐뭐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유명 상품 덕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명 상품이 영어로는 브랜드 상품이 만족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f certain brand names 혹은 certain brands make you happi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변화나 발전과 관련된 문장도 무생물 주어 구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뭐 덕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뭐뭐 덕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여기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인내력이라는 발전, 인내력 증진이라는 발전이 생겼다라고 얘기한 거죠. 운동을 통해니까 from exercise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직접 exercise를 주어로 잡고 운동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each라는 액션 verb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발전에 관한 예를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경쟁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컴피티션을 주어로 잡은 건 좋습니다. 경쟁 덕분에 이런 의미로 뭐 thanks to competition 혹은 by competi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컴피티션을 주어로 잡은 건 좋아요. 근데 이 자리에 비동사를 쓰지 말자는 거죠. 비동사를 쓰면 힘 빠진 문장이 되니까 drive라는 이런 액션 verb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우리를 앞으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경쟁은 우리를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경쟁은 좋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를 말할 때 혹은 뭐 수치가 얼마를 기록했다 이런 식의 문장인 경우에 무생물 주어 구문을 쓰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중무역이 90%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드를 무역이라고 했으니까 트레이드를 주어로 잡아서 트레이드가 디클라인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무생물 주어 구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영어다운 문장을 만든다면 North Korea를 주어로 잡고요. 그 다음에 C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90% 하락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1년에 성장률은 몇 퍼센트였다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2021년에 성장률을 주어로 잡고 뭐 1%, 2%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2021년을 그냥 주어로 잡고 2021년은 몇 퍼센트의 성장을 보았다 이렇게 C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치가 얼마였다, 뭐 어떤 수치가 얼마를 기록했다 이런 식의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see, 보다라는 동사를 무생물 주어 구문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뭐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when it comes to라든지 about이라든지 뭐 regarding이라든지 말 그대로 뭐뭐와 관련하여라는 이제 전치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뭐에 관련된 것인지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넣는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외모라는 것은 뭐 외모와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로 when it comes to the appear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about이라든지 뭐 regarding이라든지 when it comes to로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전치사나 전치사 구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걸 없애버리고 appearance 자체를 주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관련해서 무엇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외모와 관련해서는 이라고 하지 않고 외모를 그냥 주어로 잡은 다음에 외모는 뭐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hen it comes to라든지 아까 설명드렸던 뭐 about이라든지 regarding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활용하면 되게 말하기가 편합니다만 문장을 조금 길고 장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되도록 그런 표현들 되도록 없앨 수 있으면 없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생물 주어 구문에 관해서 제가 5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라면이라고 뭔가 가정하는 문장인 경우에 if 없이 항상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말하는 경우에 원인이나 이유를 전치사 뒤에 놓지 말고 그냥 주어 자리에 놓자. 그러면 어떻게든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나 발전을 말하는 문장, 수치나 어떤 기록을 말하는 문장도 전부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같은 표현, 되도록이면 줄이고 뭐뭐에 관해라는 말도 빼고 무생물 주어 구문으로 한번 써보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반쪽짜리 무생물 주어 구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포인트인데요. 무생물 주어 다음에 액션 버브를 써야, 그러니까 비동사가 아니라 액션 버브를 써야 정말로 영어다운 문장, 제대로 된 무생물 주어 구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생물 주어 다음에 액션 버브를 쓰는 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번째 주제 무생물 주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훨씬 간결하고 영어다운 문장을 만드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영작문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